다시금 성장주들 쪽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병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가운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투자자분들을 쏘가리를 하게 만들었던 2차전지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확실한 바닥일까요? 그리고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는 게 좋을지, 사실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손실 구간이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원금 회복까지 기다려야 될까? 아니면 반등 어느 정도 나오면은 정리를 해야 될까? 혹은 예전과 같은 강한 랠리를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부지점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시장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기존에 좀 많이 눌림목이 컸던 이런 2차전지 종목들도 속속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보이고요. LNF와 첨보, 작년에 좋았던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이런 내용 때문에 성장주 쪽으로 이제 편입이 되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좀 불이익 때문에 좀 하락폭이 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런 뭐 대외적인 금리 인상이나 러시아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은 내부적으로 봤을 때 캐파 증설은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나오는 이런 주도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런 조정세는 잘 이용하셔서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가 어쨌든 눌림목이 좀 컸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이런 고점까지 도달하는 데는 시간은 많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해소를 해 나가면서 반등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뭐 메타버스라든지 작년에 좀 좋았던 게임 업종들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올해도 숫자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바탕으로 한다라면은 좀 가시성 있는 우상향 차트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들고 계신다면은 좀 더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물 탈 수 있는 이런 여력이 되신다면은 추가 매수도 저는 좀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전지 좋게 보이네요. 좋게 보시네요. 이유 있는 상승이다. 왜냐하면 실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현재 들고 계시는 분들 비중을 조금은 좀 확대를 해보시면서 평균 단가 낮추거나 아니면 신규 접근도 좀 가능하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좀 전에 비교 기재로 메타버스 이런 쪽과는 다르다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 시세로는 나란히 좀 오름세 나타내고 있거든요. 삼성발 호재도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럼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정도만 해야 된다. 이런 시각이신 거세요? 네, 뭐 2차 전지와 메타버스를 뭐 구분을 하자면은 2차 전지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숫자가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메타버스는 아직도 숫자라기보다는 이런 기대감과 먹거리 형태의 이런 언론 보도가 좀 많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의 이런 메타버스 신사업 육성 때문에 상승했다라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메타버스와 로봇 사업 쪽입니다. 로봇 사업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지금은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테마주성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내리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오늘 반등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시장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몫을 한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선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해서 맥스트라든지 기존에 좀 좋았던 뭐 위지 스튜디오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등이 지금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이런 추진력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이게 실적적으로 이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어제 전일 미국 시장에서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든지 로블록스 등의 이런 미국 대장주의 메타버스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조금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2차 전지처럼 숫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트레이딩용으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고점 부근까지 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 쪽은 트레이딩 쪽으로만 직전 고점까지는 힘들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오늘 동일하게 시세는 강하지만 투자 전략은 좀 엇갈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강해서요. 좀 더 짚어주실 만한 섹터 있으세요? 네, 오랜만에 증권주 한번 증권.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증권주가 아무래도 지수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요. 유진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 그리고 삼성증권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 연속
이제 연결해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시금 조금은 안정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대 양봉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증권주 작년 같은 경우는 배당에 대한 이런 메리트 때문에 좀 인기를 좀 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전고점 대비해서는 20에서 30% 정도 내려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주들 지금 뭐 은행주라든지 금융주 쫓아가지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증권주로 한번 베팅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뭐 3월 말까지 정도 조정권은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조정권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증권주를 순조롭게 회복할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 금융주 쪽에서 편입하지 못했던 분들은 증권주 쪽으로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또 시장 분위기 체크를 해주실 때 사실 증권주는 얘기가 많이 안 나왔는데 지수도 어느 정도 안정됐기 때문에 증권주 봐도 좋다라는 시각의 의견이네요. 그러면 오늘 장의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오늘 장의 포인트는 불확실성 해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년 3개월 만에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되었고요. 우리가 예상했던 25bp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50bp가 아닌 25bp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 소멸, 이제 불확실성 해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은 3.7% 정도까지 상승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더 다행인 것은 러시아에 관련된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완전 매듭짓지 않고 진전된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여기서 완전히 아예 매듭짓는 모습까지 나와주게 된다라면은 또 한 번의 레벨업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외 변수는 이제는 우호적으로 반응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제 생각에는 주식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시게 되면 조금은 장밋빛 내용을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분기 실적이 4월 정도에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이 우호적임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대외 변수 내렸던 종목들은 지금이라도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또 매수에 때를 기다리자 하시면서 종목을 안 주셨는데 오늘은 질문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추천주 있으세요? 네, 오늘의 추천주는 2차 전지에서 한번 골라봤고요. 2차 전지 쪽에서 좀 말이 많았던 에코프로비엠을 오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이런 내부 거래 이슈가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됐었고요. 이제는 좀 반영이 좀 완료됐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자 거래와 그리고 공장 화재 이슈는 이제 선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에 이제 중점을 두고 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미국 쪽에서 생산 능력을 충분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만 톤에서 18만 톤까지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특히나 하이니켈 이런 양극재 생산 부분에서는 글로벌적으로 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185억 원 정도를 전망을 하는데요. 전년 대비 88%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외형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아마 2.9조 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외형도 같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57만 원대까지 터치했던 종목이 35만 원까지 내린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부터는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에코프로 그룹주 전반으로 뭐 내부자 거래나 뭐 이런 불미스러운 얘기 나오면서 주가 좀 밀렸는데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반영됐고 해소가 됐다라는 의견이세요? 네, 뭐 내부자 거래라 이런 것들이 정말 뭐 좀 안 좋은 이슈이지만 어쨌든 주가는 조금 냉정하게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선반영을 좀 완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런 미래 계획에 따라서 이 주식은 다시금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오늘 좀 소폭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바로 진행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재도약의 이런 기회를 찾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41만 원까지 터치했다가 다시금 내렸어요. 그럼 이런 차트 모양은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평선 61선과 121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지만은 이 두 가지 이평선을 도달하게 된다라면은 그 이상으로도 한번 뿜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최근에 뭐 가격이 41만 원 정도까지 도달을 했었기 때문에 목표가 자체를 높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42만 원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30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악재 나오기 직전에 갭을 메우는 정도 수준에서 목표가 잡아주셨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프로 BM입니다.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메리트가 그에 우선한다라는 시각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갭을 메우면서 악재 이전 수준까지는 회복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장 6% 정도 상승합니다. 현재가 한 36만 원 부근도 괜찮다라는 시각으로 가격 전략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42만 원, 손절 라인 3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신병재 부지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